일단은 집주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만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을 해도 집 구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네 주택가는 사실상 이렇게 반려동물이 키우는 사람이 많은 거에 비해 반기는 집주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현명하게 잘 구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주인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내 차를 누군가에 빌려달라고 친구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강아지를 태운다고 하면 저도 선뜻 빌려주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로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천만시대가 되었는데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 혹은 민폐다라는 주장들이 각각 있죠. 이렇게 집을 구할 때 반려동물이 있다면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에서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왔다고 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더 넓은 집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반려동물 있는 손님이 오시거나 이런 상황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은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돌려보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1인 반려동물의 세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건 좀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3명, 4명 중에 1명꼴로 반려동물이 있다는 거는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의 뭐 이렇게 두세 가구당 1명 정도씩 하는 가구씩 이렇게 한 가구씩 반려동물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테마로 한 오피스텔 등이 많이 생겼고요. 그만큼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단골로 나오는 분쟁거리가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인 건데, 빌라나 주택가 같은 경우는 문과 문 사이가 되게 좁고 복도가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파트나 뭐 이런 것 단독이나 이런 것은 좀 덜하겠지만요.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중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바로 문과 문만 없애면은 다 강아지 소리나 이런 게 다 들리거든요. 저희 부동산에도 강아지나 고양이 이게 손님이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혹시 어떤 동물을 키우세요? 그러면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저는 강아지 키우긴 하는데 저희 강아지는 얌전해서 잘 안 짖어요. 맞아요. 네. 저희 고양이는 잘 긁지도 않고 정말 얌전해요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주인 있을 때는 얌전한데 알고 보니까 집에 주인이 없으면은 막 강아지가 막 이렇게 낑낑댄다던가 이렇게 복도에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은 막 짖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집주인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려동물 좋아하는 집주인은 아니면은 제가 있는 집 안 가리고 보실 테니까 혹시 마음에 들면은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근데 그 대신에 먼저 특약을 넣을 건데, 나가실 때 퇴실할 때 입주 청소비 30만 원 정도를 이게 특약을 걸고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훼손됐을 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냐 이런 특약을 넣을 거다, 이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먼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준비가 됐는지 그만큼 간절한지 이거를 좀 그냥 알아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정도 각오가 없으면 사실상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집주인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빌려줬을 때 나갔는데 이렇게 뭐 도배양판이 다 긁혀놓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하지 않았더라도 이 동물들은 사실상 냄새가 나거든요.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뭐 새 같은 것도나 뭐 이렇게 고슴도치, 뭐 토끼, 뭐 할 거 없이 사실 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거는 주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다른 강아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또 봤을 때는 그 냄새를 확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익숙해진 그 집주인들만 모르는 거고 해서 다 냄새가 난다고 봐요. 사람도 냄새가 나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걱정해 하는 것을 이제 그런 특약을 걸음으로써 한번 해결할 수 있죠. 한번 해소하고 좀 더 이게 계약하는데 좀 더 집을 구하는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뭐 강아지가 짖거나 뭐 고양이가 이렇게 스크래치 해가지고 뭐 소리 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뭐 이럴 경우에는 제가 예를 많이 들어줘요. 어떤 전에 있던 살던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강아지가 그 집주인만 나가면은 계속 긁더라, 문을 긁더라.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옆집에서 싫어하더라.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아니면은 뭐 긁어놨고 물어 뜯어놔가지고 변상을 하고 나갔다. 그래도 상관없으냐. 그리고 웬만하면은 문에 바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한 발자국 소리 나면은 그 강아지들이 민감해할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좀 철 조망을 치거나 아니면은 천 같은 거를 한번 가려줘서 소리를 좀 막거나 관심을 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상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높은 데서 이렇게 좀 바라보는 그런 걸 좀 고양이들이 좋아해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문제가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소리가 좀 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은 집주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만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을 해도 집 구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네 주택가는 사실상 이렇게 반려동물이 키우는 사람이 많은 거에 비해 반기는 집주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현명하게 잘 구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주인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만약에 내 차를 누군가에 빌려달라고 친구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강아지를 태운다고 하면 저도 선뜻 빌려주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로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현명하게 그 집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아니요. 그 금액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얼마짜리? 청소기나 이렇게 뭐 원상복구 이런 특약이 무서워서 그 반려동물 되는 집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은 저는 그건 또 나름대로 그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나오시는 분은 저도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집을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도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왜 이런 손님을 데리고 왔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 이런 집을 소개시켜줬니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감은 좀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집을 좀 그것도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 대표님과 반려동물이 있을 때 집을 어떻게 구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 집 구하실 때 아주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대표님 지금 뭐 하세요? 저요? 고양이 만지고 있어요. 저 반려동물 사랑하거든요.